2차 부등식과 2차 함수의 관계라고 나와 있는데, 뭐 일단 2차 부등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2차식으로 생기고 부등식 걸려있는 것들을 2차 부등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뭐 기본 내용에 대한 설명이고, 요게 조금 중요한데, 이 식이 0보다 클 때랑 식이 0보다 작다일 때가 두 개 나와 있잖아요. 뭐 예시를 한번 써봅시다. x 더하기 5랑 뭐 x, 아니 음수로 하자. x 빼기 3이랑 x 빼기 5가 0보다 클 때가 있고, 얘네가 0보다 작을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요걸 그래프로 표현하면은 이게 3이랑 5가 근이거든. 3이랑 5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긴 애들이야, 그치? 근데 이 2차 식이, 2차 함수가 0보다 큰 게 어디냐라고 물어본 건데, 여기가 x축이잖아. 근데 x축이라는 게 사실 y는 0이랑 똑같단 말이야. 그럼 0보다 큰 부분, 요거보다 위에 존재하는 영역이 어디냐면 여기를 얘기해, 그지? 그래서 정답으로 쓰면은 x는 5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고 쓸 수 있고, 밑에 있는 애들은 이것도 똑같이 나열해서 쓸게. 3이랑 5에 대해서 이것도 아래로 볼록인데 0보다 작고 싶대. 이거보다 밑에 있고 싶다. 그러면 얘네들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럼 x라고 하는 애는 여기 사이에 낑겨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맞지? 그래서 이거 풀 때 매번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고, 요거 인수분해만 해서 찾아주면 돼.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이 2차 식이 이 0보다, 식이 0보다 클 때는 바깥쪽에 있어야 되는 거고, 이 식이 0보다 작을 때는 x가 요 사이에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이거 지금 아예 안 움직이고 x만 이렇게 바깥으로 표현해 준 거거든. 3과 5가 있었을 때 얘네 바깥, 여기 3보다 작을 때랑 5보다 클 때, 그 다음에 식이 0보다 작을 때는 3과 5의 사이 안에 끼겨 넣으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근데 이거는 여기뿐만 아니라 절대값 쓸 때도 그렇고 많이 유용하니까 외워놔. 그래서 이거를 이름만 떼어서 크박 작사라고 외웠어. 이거 얘기해줬었나? 그지? 근데 바깥에 박이 저거 아니라는 건 알아. 근데 바깥이잖아, 그지? 근데 하나만 쓰기에는 그냥 바라고 쓰기엔 좀 뭐해서 저렇게 써놓은 거야. 크면 바깥에 있는 거고 작으면 사이범위 안에 있다는 얘기야. 어감이 좀 외우기가 쉬워서 쓰게 되더라고. 아무튼 식이 0보다 크면 바깥이고 식이 0보다 작으면 사이범위다라고 생각해주면은 문제 푸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얘네는 뭐 그냥 기본적인 설명만 하면은 판별식에 따라서 요런 세 가지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여기 잘렸네.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실근 두 개를 가져야 되잖아. 그럼 알파랑 베타라는 실근을 가지니까 이렇게 생겼고, 판별식 D면은 딱 달라붙어 있는 거야. 중근인 거 접한다라고 볼 수 있고,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근이 없는 거라서 띄어져 있어. 그래서 얘네보다는 얘를 조금 더 많이 쓰는데 뭐 요것만 가지고 뭔가 보고 공부해서 풀만한 내용은 없거든 지금. 유형 문제 풀면서 그때그때 하나씩 필요한 것만 설명해 줄게. 이 표를 외우거나 뭐 이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다는 소리. 그럼 요건 좀 중요하겠네. 2차 부등식의 작성인데 이것도 아까 푼 거랑 똑같아. 요걸 하기 전에 fx라고 하는 식이 근이 3이고 5다라고 썼어. 그럼 요걸 가지고 2차식을 완성하려면 어떻게 써야 돼? x 빼기 근, x 빼기 근 쓰고 맨 앞에 계속 항상 걸어주라 했었었지, 그지? 이것도 얘네랑 똑같아. 만약에 알파랑 베타가 근이야. 그 다음 x가 이 사이에 낑겨 있지, 그지? 그러면 x 빼기 근, x 빼기 근이고 사이에 있는 거니까 작아야 돼. 0보다 작은 거. 그래서 이렇게 걸리겠지, 그지? 물론 맨 앞에 계속 걸어야 되는데 얘는 1이라고 알려줬으니까 안 거는 거야. 그다음 밑에 것도 알파랑 베타가 근인데 이건 바깥에 있어, 그지? 그러면 x 빼기 근, x 빼기 근 쓰고 커야 바깥이니까 식이 0보다 크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그지? 좀 자주 쓰이니까 이거는 알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넘겨봅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8-4의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인데 이것도 중요해. 근데 중요하다고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어. 이걸 일단 1번만 봅시다. 자, 봐봐. 1번. 눈으로만 봅시다. 모든 실수 얘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면 이거래. 모든 실수 이게 대해서 성립하면 이거래. 근데 지금 4개가 사실 얼핏 보면 다 똑같아 보이잖아. 그지? 이것도 늘 얘기했지만 공식이 비슷하고 조금만 바뀐 것들이 있으면은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하는 거라고 얘기했었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는 필요한 내용이 얘만 따오면 돼. 이거. 내가 밑줄 친 부분이 다 똑같아. A는 지금 변화됐거든.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인데 결국엔 이 4가지 모든 경우의 수가 한 별씩 D가 0보다 작다인 걸 가지고 푼다라는 얘기인 거야. 봐봐. 얘가 는이 없지? 그럼 한 별씩 또 는이 없어. 얘가 는이 있으면 한 별씩 또 는이 있고, 얘가 는이 없으면 얘도 는이 없고, 얘가 는이 있으면 얘도 는이 있어. 이거 차이만 보면 돼. 그래서 항상 성립한다. 모든 실수 어쩌고 나오면 그냥 다 한 별씩 D가 0보다 작다인 걸 토대로 푸는 거야. 그 다음에 문제를 읽고 는이 들어가도 되냐 안 되냐만 좀 걸러주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이거 되게 쉬워. 뭐 항상 성립한다. 모든 실수 어쩌고 나오면 일단 한 별씩 D가 0보다 작다. 쓰고 뭐 는이 걸리냐 안 걸리냐만 확인해주면 돼. 그리고 이거는 여기뿐만 아니라 1, 2학년 때 그 이후에도 계속 나올 거거든. 그래서 좀 중요한 부분이야. 근데 그거 지금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서 뭐 무리는 없을 거야. 계속 풀다 보면 뭔 느낌인지 이해가. 그 다음에 연립 2차 부등식은 말 그대로 2차 부등식 2개 풀어서 그림 그리란 얘기니까 단순 계산인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별표를 쳐놔. 실근의 조건은 꽤 어렵거든. 그리고 이거는 공식이 비슷해 보이지만 좀 외워두는 게 좋아. 이걸 풀려면 앞에 있는 모든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정말 높아야 되는데 보통 쉽지 않더라고. 그래서 얘네들은 좀 외워서 푼다 생각해주면은 좋을 것 같아. 이건 문제 풀면서 따로 좀 천천히 설명할 거야. 넘깁시다. 첫 번째 항상 얘네가 나오는데 이게 좀 별로야. 위치가 내가 볼 때 다른 거 풀고 와서 이거 풀면 좀 이해하기가 쉽거든. 근데 항상 1번에 있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긴 해. 자, 봅시다. 2차 함수 fx가 있고 gx도 있고 2개밖에 없네. 그치? 요건데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fx랑 gx랑 곱해서 0보다 크고 싶대. 2개 곱해서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야? 얘네 둘의 부호가 같다는 소리지. 그치? 그러면 이거를 플러스랑 양수랑을 구분 지어놔야 되는데 이 기회를 돕기 위해서 내가 새로 그려볼게. 자, fx를 그릴 건데 fx는 근이 0이랑 a지. 그지? 0이랑 a. 그러면 얘는 여기 부분은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라는 거 이해가? fx 그지? 일부러 이렇게 표현해놨어. 저게 보기가 지저분하니까. 그 다음 gx 같은 경우에는 b가 근이고 d가 근이네. 이렇게 해서 똑같은 위치에 그어줘야 돼. 얘가 b고 d는 뭐 0보다 크다. 이렇게. 얘네는 여기는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마이너스란 얘기지. 그치? 그럼 여기서 부호가 같은 시점이면 어디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지. 그치? 그럼 여기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플러스라서 여기까지는 안 같아. 근데 플러스 플러스 여기까지는 또 같아. 그치? 그럼 부호가 같은 영역이라고 하면은 A와 B 사이에 있으면 일단 되고 여기 0부터 D까지 있으면 둘 다 플러스 플러스다라는 얘기야. 이해가? 굳이 이걸 항상 수직선상에다 이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보기가 좀 까다로우니까 볼 수 있으면 여기서 보는 게 제일 편해. 그러면은 A랑 B에 있고 0이랑 D에 있는 거면은 5번이 정답이다라는 얘기겠네. 근데 여기서는 주의해야 되는 게 요게 항상 이렇게 나오는데 25번 요것만 써줄게. 이것도 2차 함수 하나 알려주고 1차 함수 하나 알려줬어. 그지? 근데 주어진 식이 요렇게 생겼는데 이건 어떻게 계산된 걸까?
mx랑 n이 여기 끼어진 거잖아. 그럼 얘네를 적절하게 갈라서 오른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생겼거든. 요거 따로 써놔. 니네 문제 풀 때 헷갈릴 거야. 이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n만 오른쪽으로 이항시킨 건데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얘는 2차 함수가 1차 함수보다 작고 싶다. 작은 부분이 어디냐라고 물어본 거 맞지? 그지? 1차 함수가 2차 함수보다 얘는 이제 좀 큰 거고 2차 함수가 1차보다 작은 거. 거기 영역이 어디냐라고 물어본 거랑 같아. 그럼 풀어보시고 이해 안 되면 따로 질문해. 이거 두 개는 모를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유형 2번 봅시다. 여기부터는 이제 좀 기본적인 내용인데 천천히 계산해 봅시다. 자, 얘를 찾아오래. 그럼 요거 전개해야 되겠지. 그러면 3x 제곱 더하기 10x-8이 2x-5보다 작다라는 얘기고 3x 제곱 더하기 8x-3이 0보다 작다야. 그럼 요걸 인수분해야 되는데 1, 3, 3, 1에 마이너스는 여기 걸겠지. 자, 봐봐. 이거 근이 마이너스 3이랑 3분의 1이잖아. 그럼 수직선상에 표현했을 때 3분의 1이 더 작아서 왼쪽에 있고 마이너스 3이 더 작아서 왼쪽에 있고 3분의 1이 오른쪽에 있어. 근데 식이 0보다 작지, 그지? 작으면 사이 범위 안에 있어야 돼서 이 근 사이에 x가 있어야 되는 거야. 요 사이에 있는 정수는 요거 3개니까 3개가 정답이다라는 얘기겠지. 알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32번 봅시다. 절대값이 있네. 절대값이 있는 거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 범위 나눠놓고 풀지, 그지? 얘네가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근데 클 때만 쓰지 말고 클 때는 는 하나씩 걸어줘 항상. 이렇게. 그럼 얘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얘네들은 양수 그대로 나오거든.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생겼고 요건데 0이랑 4잖아, 그지? 근데 식이 0보다 작으니까 0과 4 사이에 껴있어야 돼. 이렇게. 근데 내가 기본 전제 조건이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지, 그지? 그럼 얘를 여기다가 적용시키면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라는 걸로 범위가 변해, 그지? 이 전제 조건을 벗어나면 안 된다고. 그럼 두 번째, x가 1보다 작대. 그럼 쟤네가 나올 때 마이너스가 걸려서 나와. 이렇게. 그러면 얘네 계산하면은 이렇게 생겼거든. 자, 요거 봐봐. 요거 푸는 거 애들이 맨날 헷갈려 하던데. x제곱 있을 때 양면에 루트를 건다 생각해. 루트 걸 건데 그럼 4 뭐 나와야 돼? 4에다 루트 걸면? 풀마 2 나오지, 그지? 그럼 이거를 앞뒤로 쓰는 거야. 식이 숫자보다 작아서 그래. 사이에 껴야 돼. 얘를 마이랑 2라 했을 때 x를 여기 사이에다 끼우는 거야. 만약에 x제곱이 컸으면 2랑 마이 바깥쪽에다가 걸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푼 게 이건데 1보다 작다 했으니까 얘까지 통합해주면은 범위가 이렇게 돼. 그럼 이 네모칸이랑 이 네모칸이 근인데 이게 사실 연결돼 있어. 마이부터 1까지 1부터 4까지 쭈르륵 이어지지, 그지? 이거는 하나로 합칠 수 있어. 범위가 마이부터 4까지 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럼 베타가 4고 알파가 마이너스 2니까 8이 정답이 되겠네, 그지? 그래서 절대값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아내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꼭 확인을 해주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뭐 여기까지는 다 기본 문제니까. 자, 그다음 2차 부등식 얘네 해가 이거다라고 이야기했어. 그럼 얘를 인수분해하면 얘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이게 A랑 B라서 사실 못해, 그지? 그럼 이걸 가지고 거꾸로 만드는 거야. 해가 얘랑 얘니까 X 빼기 근
x 빼기 근. 그 다음에 사이 범위니까 얘가 0보다 작다라고 쓸 수 있겠지, 그지? 그 다음 맨 앞에 개수는 뭔지 모르니까 a라고 항상 걸어줘야 돼. 그럼 이거를 쭉 전개하면 6분의 7x 빼기 2분의 1이네. 이렇게. 이걸 전개하면 이거라서 얘랑 이제 얘랑 같아야 되거든. 근데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숫자가 뭐 있어? 상수값밖에 없겠지, 그치?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2분의 1 a밖에 없으니까 a 값은 마이너스 6 나온다는 얘기겠네. 아니 뭐래, 6 나온다는 얘기지 그냥. 그래서 이걸 여기다가 다 집어넣어 봅시다. 6x제곱 더하기 7x 마이너스 3. 얘가 쟤랑 같아야 돼. 그럼 a가 6이고 b가 7이다라는 얘기겠지, 그치? 그리고 두 개 더. 에? 뭐야? 잠깐만. 6, 3, 9. 여기가 3인가? 2랑 9 맞지 않나? 2랑 마이너스. 아 여기 마이너스 7이네.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7.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정답이다라는 얘기. 그래서 이거 식을 거꾸로 세워줄 줄 알아야 한다라는 얘기야. 그 다음 거 하나가 좀 쉬워서 다음 거까지만 하고 너네가 하나씩 풀어봐. 자, 요거 두 가지 풀이 방법 알려줄게. 요거 우리 지난번에 중간고사 했을 때 비슷했던 거 기억나지? 그지? 이거 식 세우는 거 기억나? 너네 시험 문제 다 나왔던 거 같은데. 자, 일단 원래 푸는 거 이게 x지, 그지? 얘네 해가 이거래. 그러면은 x 빼기 2랑 x 빼기 9가 해고 2와 9 사이에 껴있으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인 거야. 맨 앞에 계수 a는 그냥 걸어주고서. 근데 이게 fx인데 나는 fx를 찾는 게 아니라 f2x 더하기 1을 찾고 싶다 했지, 그지? 그럼 여기 x에다가 x 대신에 2x 더하기 1을 집어넣어주면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거고 요거랑 똑같아. 그러면 얘를 계산했을 때 요거야, 그치? 그러면 근이라고 하는 건 얘네가 0 되는 거 찾는 거라서 2분의 1이랑 4거든. 근데 식이 0보다 작으니까 x는 요 사이 안에 낑겨 있다 라고 볼 수 있어. 그렇게 어렵지 않지, 그지?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빠른 풀이가 있어. 봐봐. x가 여기 안에 껴있다 했어, 그지? 근데 이것도 우리가 x 대신에 저걸 집어넣은 거잖아. 그럼 얘도 애초에 x 대신에 저거 집어넣으면 아마 똑같이 나올 거야. 봐봐. 그러면은 1을 다 빼. 그러면 이거라서 2로 나누면은 똑같이 튀어나오지, 그지? 저거나 이거나 똑같아. 근데 아마 보통 풀이나 정석적인 거는 요게 맞을 거야. 근데 어차피 x에다 이거 집어넣는 건 저기 원래 찾아진 해에다가 이거 집어넣는 거랑 똑같은 거라서 나 같으면 이렇게 풀 것 같아. 그래, 그러면은 지금 시간 줄 테니까 대표 문제 밑에 있는 거 하나씩 풀어봐.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자, 2차 부등식 얘네를 만족시키는 정수 x가 7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k의 값의 합을 물어봤네. 자, 요거는 문제를 좀 천천히 봅시다. 얘네가 x제곱이 3k보다 작다라고 일단 바꿔 쓸 수 있어, 그지? 근데 이거 아까 풀 때도 봤지만 x제곱인 걸 풀려면 루트를 걸어야 되겠지, 그지? 근데 식이 숫자보다 작지, 그지? 그럼 이거는 얘를 루트 씌운 플러스 버전과 마이너스 버전인 거 사이에 얘네가 껴있어야 된다라는 걸 먼저 풀 수 있어.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x라는 숫자가 절대값이 다른 어떤 숫자 사이에 수직선상으로 표시를 하면
요 안에 정수가 7개가 들어가고 싶대. 근데 이미 정수 이거 0 하나 썼지, 그지? 그럼 요쪽에 3개 있어야 되고 요쪽에 3개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네. 그럼 얘가 1, 2, 3까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이 바깥쪽에 4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래야 얘가 원하는 7개를 맞출 수 있겠지, 그지? 그러면 이상적으로 그렸으니까 얘네를 가지고 따와서 문제를 푸는 거야. 얘네는 크기 순서대로 있다 했으니까 여기 사이에 껴 있어야 되는 거야. 그치? 이래야 7개가 되겠지. 근데 여기서 는이 되냐 안 되냐도 확인하라 했는데 이거 지금 하얀 동그라미거든. 이렇게 이거 이동해서 3에 갖다 붙이면 돼 안 돼 이거? 안 되겠지, 그지? 이게 하얀 동그라미라서 그럼 3이 포함이 안 돼. 근데 4까지는 써도 상관이 없어. 이게 하얀 동그라미라 실제로는 4가 포함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럼 얘네들을 다 제곱을 해주면 숫자가 이렇게 다시 커지거든. 그래서 이걸 3으로 나눠주면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성립하게 하는 자연수가 뭐뭐 있냐면 4랑 5가 있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K 값은 합은 9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개수를 채우려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좀 정확하게 그려주고서 는 확인도 좀 신경 써서 해줘야 되겠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자, 47번 봅시다. 2차 부등식의 해를 하나만 갖고 싶대. 근데 이게 말이 안 돼. 왜냐면은 2차 부등식이면 이렇게 범위값이잖아. 0과 1 사이에만 있어도 해가 사실 무수히 많은 거잖아. 그지? 근데 해를 딱 하나만 가진다는 얘기는 이 말뜻은 중근을 가진다라는 말뜻이랑 똑같은 거야. 중근 가진다라고 했으면 얘네에 대해서 판별식을 쓸 수 있겠지, 그지? 판별식 쓰면은 9 마이너스 a 더하기 2의 제곱이 0보다 마이너스 0이다겠지, 이렇게. 그러면 9가 a 플러스 2의 제곱이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제 a가 가질 수 있는 값이 1이랑 마이너스 5가 있겠다. 그지? 이거 둘 다 집어넣어도 9 나오잖아. 근데 여기서 문제가 보기를 보니까 1이랑 마이너스 5 다 있어. 그지? 얘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한번 봅시다. A가 1이면 쟤네가 아래로 블록이야. 양수라서. 이게 1이면 이게 3이라서 아래로 블록인 거지. 그지? 봐봐. 얘는 이렇게 생겼어. 첫 번째 A가 1인 건 이렇게 생겼고,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5인 거는 아래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붙었어. 근데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하나만 있어야 돼. 근데 얘는 0보다 큰 게 무수히 많아 지금. 그지? 얘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겠지. 그지? 그럼 얘는 0보다 큰 게 하나도 없고 0인 게 딱 한 게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0보다 작아. 그지? 그래서 해를 하나만 갖는 건 이 그림이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5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해를 하나만 갖는다라는 소리는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라서 판별식 D가 0이다를 가지고 푸는 거야. 근데 답이 여러 개 나왔을 때는 실제로 집어넣고 나서 그래프 개형 신경 써주면 된다는 얘기지. 그치? 여기다가 중근이라고 쓰고 그래프 개형 확인이라고 써. 아마 똑같이 풀 때 헷갈릴 거야. 저거 제곱이면 무조건 다 2개씩 나올 거라서 하나 나오면 그냥 거기서 넘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얘를 또 봅시다. 2차 부등식 얘가 해를 가지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어. 그러면 그림이 총 6개인데 이거 일일이 좀 확인을 해줘야 돼. A가 만약에 양수야. 근데 얘네가 0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했어. 양수면 이렇게 생겼는데 판별식을 어디에 쓰더라도 다 0보다 커. 지금 그지? 이게 y는 0일 수도 있고 이게 y는 0일 수 있고 이게 y는 0일 수 있잖아. 판별식에 따라서. 그지?
어쨌든 이거 세 개 다 0보다 큰 애들이 다 있어. 그지? 그럼 A가 0보다 크면 무조건 해를 갖는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0보다 작아. 이러면 이제 좀 말이 달라져. 위로 볼록인데 이렇게 생겼을 수 있고 이렇게 생겼을 수 있고 이렇게 생겼을 수 있어. 얘네가 Y는 0인데 이거보다 위에 튀어나온 애들이 누구냐면 얘밖에 없어. 그지? 이 세 번째 그림에 엮여 있는 거. 근데 얘는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고 이런 애들인데 얘네들은 해가 없는 거야. 이거보다 위에 있는 애들이 없으니까. 그지? 그래서 여기서는 A가 0보다 작으면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를 가지고 풀어야 돼. 그럼 쟤네에 대해서 판별식 쓰면은 이렇게 생겼고 이거야. 자, 그럼 이것도 봐봐. 방향이 바뀌어져 있지만 식이 숫자보다 작지. 그지? 이거는 사이범위 안에 껴있어야 돼. 근데 기본적으로 A는 0보다 작은 애들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범위를 종합하면은 이렇게 생겼겠네. 그래서 내가 쓸 수 있는 애는 A가 0보다 크면 일단 다 되는 거고, 그러면서 마1과 0 사이에 있으면 쓸 수 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야.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밑에 있는 거 문제 풀고 다음 거 나갑시다. 5분만 쉬었다 합시다. 자, 유형 9번 봅시다. 이제 유형 9번은 10번이랑 좀 묶어서 같이 설명해볼게. 왜 그러냐면 유형 9번이랑 유형 10번이랑 같은 내용이야.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라는 내용이랑 해를 갖지 않는다는 내용은 항상 해가 없다는 소리랑 똑같거든. 둘이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인 거야. 근데 얘네는 아무튼 통틀어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를 쓰는 거는 둘 다 같아. 근데 이제 문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는 얘기인 거야. 자, 봐봐. 이거 X값에 관계없이 2차 부등식 얘네가 항상 성립한다라고 이야기했어. 그럼 0보다 작은 애들 찾아오라 했는데 이것도 그냥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쓰면 돼. 그러면은 9a 제곱 마이너스 a 얘네가 0보다 작다. 그러면 9a 제곱 마이너스 4a 제곱 더하기 15a가 0보다 작다고, 5a 제곱 더하기 15a가 0보다 작다. 그러면은 이거를 5a로 묶으면은 마3과 0 나오거든. 아씨, 어디다 쓰냐? 이렇게 요 안에 쓸 수 있는 애들은 마2랑 마1이겠네. 그치? 이렇게 해서 마4. 근데 판별식 D 쓸 때 얘도 0이 없었으니까 얘도 0을 안 써준 거야. 그 다음 옆에 것도 그냥 바로 풀어봅시다. 자, 얘네는 근데 조금 신경을 써야 돼. 아까랑 좀 달라. 근데 아무튼 판별식 쓰는 건 마찬가지고. 자, 얘가 0보다 큰 게 없고 싶대. 그지? 없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근데 이게 x제곱 앞에 음수니까 위로 볼록인데 0보다 큰 애들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0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생겨야 돼. 근데 얘가 0보다 큰 애들만 없으면 되지 0이랑 같아도 된다라는 얘기는 없잖아. 그지? 이렇게 여기까지 써도 된다는 얘기야. 달라붙어 있어도 된다는 얘기야. 얘네들은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앞에 있는 애들은, 항상 성립하는 애들은 판별식 D가 는이 0이 되냐 안 되냐는 얘가 없으면 없는 거고 얘가 있으면 있는 거야. 근데 해가 없는 애들은 얘가 없으면 얘가 있고 얘가 있으면 얘가 없어. 요것만 조금 신경 써주면 될 것 같아. 자, 이것도 판별식 써봅시다. 이거 짝수니까 2로 나눈 거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C인데 요거 다시 플러스로 변하고 두 개를 곱하겠지. 이렇게 요거 묶어서 계산해도 되고 전개해서 계산해도 되는데 이거 묶어서 계산할게. 너네라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A 더하기 3으로 묶을 수 있어. 그지? 그러면 A 더하기 3 더하기 4로 묶을 수도 있겠네. 이렇게. 그럼 이거는 A 더하기 3과
a 더하기 7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a에 대한 범위는 마 7보다 크거나 같고 마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네? 둘 다 그 기본은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야. 근데 문제에 따라서 는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라는 거를 좀 확인해 줘야 돼. 근데 항상 성립하는 애들은 식이랑 는이 유무가 똑같고 해가 같지 않는 거는 저거랑 반대다라고 생각해 주면은 좋을 것 같아. 요것만 외워서 풀면은 여기는 간단해.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지금도 나오고 2학년 때 가도 나오고 3학년 때 가도 계속 나와.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거 하지 않는 거는 자주 나오니까 잘 익혀줍시다. 그 다음에 유형 11번은 별표를 쳐놔. 이건 좀 어려워. 이거는 그림을 완벽하게 그려야 돼. 여기다가 그림 그리기라고 또 써놔. 자, 봐봐. 그래프 개형을 정확하게 그려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걸 가지고 그림을 그리려면 꼭지점 좌표를 찾아와야 되는 거라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이 축이 1일 때잖아. 1일 때 이렇게 생겼어. 여기 꼭지점 좌표가 1,1 더하기 2k야. 뭐 자세한 건 몰라. 2k 값이 알 수가 없는 값이니까. 근데 나보고 범위가 2부터 5까지 찾아오래. 얘가 1인데 여기가 2란 말이야. 그지? 그다음 여기가 5야. 내가 쓰고 싶은 영역은 어디냐면 얘네만 유효한 거야. 그지? 얘네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싶대. 얘네가 0보다 컸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대충 이렇게. 얘가 y는 거야. 그럼 이 초록 색깔이 항상 0보다 크려면 누구만 신경 쓰면 되냐면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나머지는 다 0보다 어차피 큰 거야. 그치? 그래서 이걸 확인하려면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야 돼. 왜 그러냐면 언제가 최대고 최소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 2차 함수는 문제에 따라서 달라가지고 그 축에 따라 달라서. 그래서 여기서는 x가 5일 때가 최소값이네. 얘가 0보다 크기만 하면 다 넘어가는구나. 그럼 저기다가 5를 집어넣고 얘네가 0보다 크거나 갖고 싶다 했는데 여기다가 는을 걸면은 정답이 나온다는 얘기다. 마이너스 15니까 이걸 넘기면은 k 값이 2분의 15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정수 최소값을 구해와라 했으니까 이게 7.5니까 8이 정답이다라는 얘기지. k 값이 8. 이해가? 그래서 이건 조금 어려워. 내용이 앞에 거 좀 잘 풀어놓고 나서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고 얘가 정해진 구간 내에서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해. 그 다음에 이 그림이 얘가 말하는 0보다 큰지 작은지 뭐 같은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 를 생각해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거 2개까지 좀 설명하고 너네가 뭐 써봐. 유형 12번. 이것도 유형 12번이랑 13번이랑 같은 내용이거든. 두 그래프의 위치 관계인데 하나는 만나는 거랑 하나는 만나지 않는 거잖아. 그지? 그래도 똑같아. 위치 관계 푸는 문제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 위치 관계라고 하는 건 얘네가 만나냐 안 만나냐를 물어보는 거거든. 그래서 2차 함수는 이 1차 함수랑 어떻다를 가운데다가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랑 얘 위치 관계를 물어봤으면 요거 그대로 쓰고 요거 그대로 일단 써. 그 다음에 위쪽에 있고 싶다라 했으니까 얘가 얘보다 커야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그치? 요것만 풀면 돼. 이걸 풀었더니 해가 이거다라는 얘기거든. 그럼 이거를 다 왼쪽으로 넘깁시다. 얘가 0보다 크대. 근데 이거 니네가 문제 풀면서 느낄 건데 x제곱 앞에 개수가 음수면 좀 가끔 꼬일 때가 있어. 반대가 되거든. 그래서 이거를 양수로 만들어줘 문제를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 해가 이거란 얘기야. 그러면 식이 0보다 작으니까 둘 다 사이 범위인 거 맞지? 그지? 그러면 요렇게 쓴 게 얘랑 똑같아야 돼. 그지? 전개해서 같다라고 풀어도 되는데
근각예수의 관계로 풀어도 상관없어. 얘가 근 1이랑 3이니까 두 근의 곱이 3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 두 근의 합이 뭐 4 나와야 된다를 가지고 풀어도 돼. 근데 일단 요렇게 써놨으니까 이걸로 씁시다. 3이 얘여야 돼. 그러면 B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얘기고 마사가 얘여야 된다는 얘기니까 A가 5라는 얘기겠지. 그치? 그래서 A가 5니까 줬다 집어넣고 B가 마이너니까 집어넣으면 3이 정답이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옆에 것도 봅시다. 이 참수 얘네 그래프가 얘보다 항상 위쪽에 있고 싶대.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가 0보다 크다는 얘래. 이거는 요런 표현이 들어있어. 얘가 얘보다 위쪽에 있다를 가지고 이렇게 푼 거고 항상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야. 오케이? 그럼 이것도 왼쪽으로 다 넘겨.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야. 그럼 얘네도 근이 없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 판별식 쓴 거지. 그러면 m제곱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32가 0보다 작다. 그러면 8이랑 4, 맞나 이거? 맞네. 마이너스 여기 걸리겠지. 그러면은 마 8과 4 사이에 낑겨 있다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럼 m의 값의 최소값은 마 7이고 3인데 얘네 곱이라고 물어봤으면 마이너스 21이 정답이다라는 얘기겠지. 그래서 위치관계 문제 푸는 거랑 항상 성립하는 거 방금 푼 9번이랑 10번 유형이랑 12랑 13 유형은 꽤 자주 나오는 유형 형태야. 그래서 얘네들은 완벽하게 익혀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머지는 뭐 되게 지역적인 거라서 괜찮은데 얘네는 진짜 꼭 알아야 돼. 계속 나오거든 얘는. 근데 문제 푸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꼭 연습을 많이 해서 익힐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더 나가면 숙제가 너무 많겠지?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일단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남은 거는 서로 보시고 숙제는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 저기 뭐야 972번까지 풀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진도 나누고 조금씩 풀어봐.